언론장악 폭주에 맞선 공영방송 사수 프로젝트 뉴스 호로록과 언론 아싸가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죠. 권력은 이제 낙하산만으로 부족해 대놓고 정권을 비호할 아첨꾼을 선택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박장범 KBS 사장 임명을 강행한 23일이었죠. 언론노조 KBS 본부가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야당 민주당의 비판은 더욱 거셌습니다. KBS를 일명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으로 전락시켰다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파우치 쪼만한 백이라고 불러준 대가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파우치 박장범의 땡윤 방송 그리고 국정농단 보도 방해, 부적절한 주식 거래, 위장 전입, 세금 탈루 이런 여러 가지 박장범 사장과 관련한 부적격 이슈를 전해드렸었죠. 설상가상으로 박민 사장 탈락 사전 통보와 같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 증언까지 나오면서 K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 서둘러 임명한 재가를 발표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KBS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영방송의 양대 산맥 KBS, MBC 두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밖에서 텐션 떨어진다고 두 아들분을 모셔다 놓고 텐션 좀 높여달라면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에서 오셨나요? 네? 거기 어디죠?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예, 박장현 KBS, 예. 박상현 KBS 본부장님 모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3주 만에 뵙는데 네. 뭔가 얼굴이 살짝 야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 많이 힘드셨어요? 3주 동안? 마침 제가 어제 예.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괜찮으세요? 대장 내시경도 하셨나요? 대장 내시경은 안 하고 몸무게는 좀 줄었고 다행히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든지 노화와 관련된 것 빼고는 네. 아직까지는 크게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노화는 왜 나온? 노화 나이가 들에 따라서 다 생기는 건 뭐 관절에 무리가 생긴다든지 허리가 아파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 여기는 말씀하시더군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닙니다. 갑자기 무슨 환절기 건강 관리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스트레이트 검사하지 않아요? 건강검진 할 때? 아니 스트레스. 스트레이트가 아니라 예, 스트레스 검사 하죠. 그런 것까지는 안 하던데. 그래요? 예. 그 옵션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다음 해에는 꼭 스트레스 알겠습니다. 검사를 예.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호찬 본부장님 요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은 그래도 뭐 조금 난데 네. 어쨌든 저도 8, 9월쯤에 건강검진 받을 때는 이게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스트레스 이게 되게 약간 높은. 예. 더 심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자, 여러분 여기는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날씨는 제법 쌀쌀해졌어요. 네. 바람이 차갑게 불기 어제 엄청 시작하니까 건강 관리 두 분도 잘하시고 우리 알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MBC 이호찬 본부장님은 오마이 TV 스튜디오에는 오늘 처음 오신 거죠? 처음 와봤습니다. 소박하죠 MBC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네, 너무 네. 밖의 모습보다 예. 이 안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제가 보면서 예. 왜 이렇게들 다 잘 나오지? 생각했는데 여기 조명이 아주 예. 좋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영화판에서 쓰는 특수 카메라를 제작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외모가 지금 장동건 씨 비슷하게 지금 기대치를 너무 높여놓은 거 그거는 제가 가짜 뉴스임을 밝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 볼 텐데 일단 근황부터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KBS의 요새 근황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뭐 그 사실 KBS와 관련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한다고 네. 이제 못 왔지 않습니까? 일단 그 지난 주말에 대통령실에서 박장범 후보자를 이제 27대 KBS 사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예. 하지만 박장범 씨는 여전히 저희들 구성원들이 보기에는 KBS 사장으로 부적격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 박장범 씨가 KBS 사장이 될 수 없는지를 계속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에 광화문 동화면세점에서 시내에 있는 퇴근길에 시내에 있는 시민들께
박장범 씨가 왜 KBS 사장으로 부적격한지를 알리는 집중 예. 선전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리에 다들 파우치 이러니까 네.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네. 보고 아 이게 파우치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진짜 예. 정말 아 파우치란 이런 것이다. 아. 조그마한 파우치. 라는 진짜 정말로 조그만한 파우치를 예. 시민들께 나눠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뭐 오. 단순히 뭐 선전을 하기 위한 홍보 자리이긴 하지만은 예. 이제 가수 브로콜리 너마저의 이제 덕원 씨도 출연하셔가지고 네. 얼마 전에 이제 길 가다 마주쳤어요. 아. 궁금하지 이제 않으시겠지만. 지루하지 않게 네. 즐거운 자리로 만들려고 합니다. 혹시 아. 이번 예. 그 목요일 날 저녁에 광화문 주변을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잠시 동화면세점 앞에 오셔가지고 박장범이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떻길래 이렇게 구성원들이 반대해? 이런 내용도 좀 한번 보시고 조그만 파우치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파우치 이미지가 혹시 있으면 저희가 띄워 드릴 텐데 이미지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까? 네네 아직은 조그마한 있었던 것 파우치. 같은데. 네. 아, 여기 이거 있네요. 아, 오. 저것이 진짜 파우치입니다. 이게 진짜 파우치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파우치라고 하는 건 저런 네. 거죠. 네. BAG. 예. 저거를 아마 300만 원짜리로는 저걸 한 몇 개를 살 수 있을까요? 저거 하나에 개당 뭐 한 2,000원씩 잡으면 계산이 안 글쎄요. 되네. 계산이 안 되네요. 예. 아무튼 엄청 많이 살 수 있겠죠. 엄청 네. 저게 바로 내가 조그마한 파우치다. 네, 그러니까 예, 이거야말로 조그마한 자, 파우치다. 저 진짜 조그만 파우치 받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목요일 5시 반입니다. 예. 예, 광화문 앞에 동화면세점으로 오. 오시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거 받으러 가야 되겠네요. 예. 2,500개를 오. 만들 수 있다고 또 암산 계산해 하나로. 주셨어요. 암산. 와, 300만 원으로 저 2,500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예. 아니 그걸 놓고 갔다 그랬잖아요, 박장범. 그게 더 아. 악의적인 거죠. 예. 아니 미리 이걸 선물하겠다고 다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서도 그 대화가 이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마치 모르게 놓고 간 그러게요. 것처럼 왜곡을 해요. 그런 분이 지금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언제 시작입니까, 임기는? 임기는 12월 10일 취임 예정입니다. 아, 취임이 12월 예. 10일이고요. 네. 지금 뭐 한창 KBS에서 업무 인수인계 받느라고 바쁘시겠네요. 이제는 사장 후보자가 아니고 예. 임명을 했기 때문에 27대 KBS 사장이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각 부서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가 있고 예.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인사와 관련해서 오. 이제 사측과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죠. 이제 뭐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권한을 이제 갖게 권한을 됐군요. 갖게 되는 거죠. 그럼 박민 사장은 아직 출근하는 거예요? 박민 사장은 12월 9일까지가 임기이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KBS라는 지붕 아래 뭐 동거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이제 현재 사라질 권력과 취임할 미래 권력이 예. 있는데 사람들은 다들 미래 권력에 줄을 서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뭐 자기가 안에서도 앵커 시킨 사람인데 뒤통수 맞은 거죠. 뭐 박민 이번에도 사장은 그럼 근황이 어떻습니까 요새? 사장실에 조용히 있겠죠. 이제 뭐 얘기한다고 해도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을 거고 최근에도 보니까는 좀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보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예. 아니, 왜냐하면 이제 KBS 사장을 이런 식으로 그만두게 되면 본인도 다음 행보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뭐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박민 사장이 미리 면접일 이전에 교체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측근들이 제일 열받았던 게 박민 사장이 교체 통보를 받았는데 그 후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갈 자리조차 보장을 안 해줬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측근들은 굉장히 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예. 뭐 또 어디 뭐 갈 곳이 하나 뭐 생겼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뭐 그거는 봐야 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한 건가요? 1년? 1년을 조금 더한 그런가요? 택이 되죠. 작년 11월 13일에 취임을 했거든요. 네. 1년 정도. 1년이니까는 퇴직금은 나오나? 퇴직금은 1년 넘으면 나올 나와. 거예요. 그래도 퇴직금은 수령해 가는 알뜰하게 또 그 어쨌든 생 챙겨가네요. 욕을 먹고 네. 1년 동안 KBS 완전히 망쳐놓고 그러니까. 그 1년 하려고 그렇죠. 국민도 참 안타까워.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아니 이렇게 안 될 것 같았으면은 왜 이사회가 임기 2달 남은 사장이 추진한다라고 하는 조직 개편안을 그러니까요. 왜 예. 통과시켜줬냐고 저희들은 그게 제일 좀 코미디가 안 화가 되네, 나는 진짜. 거죠. 네, 그만큼 KBS 이사회가 사실상 거수기
불과하다라는 것이 갈수록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뒤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고 지금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 중에 광채님께서 엠본부 윤태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호찬입니다. 네. 이호찬 본부장님이 나오셨어요. 누가 기분을 예. 나빠해야 할지 좀 그러게, 궁금하네요. 누가 기분 나빠야 되나? 윤태호 저희 수석 부본부장이 MBC의 얼굴입니다. 윤태호 수석님이 더 기분 나빠하셔야죠. 네. 여기는 브레인 담당입니다. 이호찬 본부장님. 비주얼은 안 되나요? 비주얼 비주얼에서 욕심 내시는 겁니까? 본인이 지금 네. 비주얼에 욕심 내고 계시는데.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시청자가 한 그러니까 40명, 갑자기 40명 왜? 떨어져. 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0 몇십 명이었다가 갑자기 아 이거 어떻게 책임지세요? 네. 예, 아, 빠른 사과. 들어오세요, 예. 다. 브레인으로. 이게 심심한 저희가 유감을. 역할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아, 네. 자 MBC 근황 어떻습니까 요새? 저희는 일단은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이 네.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새로 뭐 국회가 추천하고 하면 예. 아마도 1월, 2월 그 사이에 탄핵 관련 결정이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방통위 정상화랑 방송법 관련 논의가 막 불이 붙을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일단은 열심히 보도하고 예. 지금 남아 있는 언론이라는 게 사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MBC가 좀 최대한 국민적인 시각에서 권력 비판을 좀 멈추지 않도록 최대한 구성원들 노력하고 있고 KBS 싸움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조합 차원에서는 이제 MBC의 상황 그리고 방송장악 이슈를 최대한 좀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통한 홍보를 열심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전 지역 지부가 16개, 서울까지 네. 한 17개 지부가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영상 하나씩 만들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준비를 예, 했는데 한번 엄청난 수작이 하나 있는데 네. 조회수가 지금 아, 그래요? 1600회에 멈춰 있다. 그래서 한번 유튜브에 언론노조 MBC 본부를 한번 쳐주시면 예.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고 네. 좋아요 좀 한번 부탁드리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한번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유튜브 창에 MBC 언론 노조를 치시면 영상이 수작들이 나온답니다. 아, 아카데미상에 버금가는 그렇죠. 수작들이 나오니까 그걸 좀 보시고 네. 오늘 준비한 영상 하나 짧은 건데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여길 건들면 될 거요. 뜻을 이룰 날이 멀지 않았어. 벌써부터 만나는데? 이런 곳이 무너져야 해. 혼이라도 감옥이요. 만방전수 음명을 하고 뭔가 나왔다고 거기서. 겁나 강한. 네, 영상 봤어요. 영화 파묘를 패러디했군요. 그러니까요. 이게 야. 원주 MBC 예. 조합원들이 만든 건데 직접 뭐 기자, 뭐 PD, 뭐 네. 엔지니어 뭐 해서 같이 만든. 그래서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정말 저희가 사실 저 정도의 공력을 들이자고 한 건 예. 아니었는데 이게 지부별로 돌아가다 보니까 서로 약간 경쟁심이 경쟁이 발동해서 그랬는데 조회수가 이 지금- 1600에 지금 멈춰 있다. 예, 이게 여러분 좀- 100만 관객 네. 달성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파묘의 버금가는 파목. 파목.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픽까지. 하여튼 그래파 더 읽고 MBC가 있었는데. 이렇게 슉 넘어가는 그 그래픽까지 파목 사랑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MBC를 지켜주세요. 저희가 최대한 이제 방송 장악이 중단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관심을 갖고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네. KBS 왜 지켜야 되는지, MBC 왜 지켜야 되는지가 정말 광범위하게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소소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MBC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네. KBS 뭐 없습니까? 유튜브? KBS는 지금 제가 오늘- 피켓팅하느라고 예. 정신없. 정신이 없습니다.
MBC하고 좀 상황이 네. 달라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KBS는 이제 한 회사다 보니까는 저희 각 지역 지부가 9개밖에 안 되고 저희들 또 해야죠. 어, 그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활동 되게 저희들 또 이전보다 페이스북 요즘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하면 안 찾아지고요. 네. KBS 새 노조 찾아오시면은 저희들의 활동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 친구 추가해 주시면은 예.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KBS 새 노조 예. 검색하시면 된답니다. 뭐 그래도 열심히 지금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두 회사 모두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하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요. 용산 파우치박 임명 서두른 이유 그리고 KBS 이재명 1심 무죄 특보 단축 왜로 잡아봤습니다. 주제가 확 끌리네요. 오늘의 주제요. 첫 번째 주제요. 용산 파우치박 임명을 굉장히 서둘러서 토요일 10시쯤이었나 아침에 네네. 속보가 떠서 저도 떴죠. 놀랐어요. 그날 네. 이제 저는 집회 준비하려고 좀 일찌감치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KBS 사장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처리할 정도로 이 정부 들어서 뭐 나타난 뭐 특징 중에 하나죠. 네. 뭐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뭐 장관 후보자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였고 예. 국회 인사청문 결과와는 상관없이 내가 꽂은 사람은 시키겠다. 다만 김행씨라든지 몇몇 자진 사퇴하는 경우를 빼고는 예. 다 하겠다는 것이고 사실 그게 좀 몇 가지가 맞물렸습니다. 저희 소수 이사들이 냈던 박장범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는데 그 결과가 공교롭게 금요일 날 나왔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 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금요일 자정을 기한으로 보내왔었죠. 근데 이제 그 기간도 금요일 자정으로 끝났고 법적인 그 가처분 또 기각으로 나왔고 예. 그러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거리낄 게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빨리 그냥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그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논란들 이런 예. 것들을 아예 차단을 해버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뭐 확실히 네. 못을 받고 박장범 전 앵커에게는 사장 후보자가 아닌 사장 27대 사장으로서 이제 너 준비해라. KBS를 장악할 준비를 열심히 해라. 라는 거 신호를 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호찬 본부장님께는 제가 기자로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 보고서 같은 절차를 굉장히 본인의 의지대로 막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본부장 하기 전에 국민의힘 출입한 예. 이제 담당 반장을 했었거든요. 2년 반 동안. 그때 국민의힘이 매번 얘기하던 게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제대로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인사청문 요청서 없이 채택 없이 그냥 강행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거였거든요. 아마 지금 훨씬 넘었을 거예요. 속도로 예. 치면. 그리고 재송부도 사실 다시 국회가 뭔가 좀 논의를 해서 고민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하루 만에 형식적으로 네. 하고 바로 그냥 임명해버리고 그러니까 정말 그 내로남불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이 좀 보다 보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국회에서 사실 사흘간의 청문회를 하면서 박장범 사장이 사장 자격이 없다는 걸 사실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답정너로 그냥 정해놓고 그렇죠. 그냥 밀어붙이는 네. 그 토요일 10시에 이렇게 급한 상황 아니죠? 그러게요. 이때 제가 골프 치지 않나요? 요새 주말에 자동으로 뭔가 해놨나 예. 아니면 골프를 이날 네. 안 치고 임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국회에 대한 좀 무시가 심각하다. 이게 국회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민의를 사실 무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31번째 네. 인사입니다. 벌써 그냥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런 건 싹 무시하고 그렇죠. 내가 하겠다 하면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고 있는데요. KBS의 국회 과방위가 찾아갔었잖아요. 네네. 어제 찾아갔죠. 어제였습니다. 네. 예. 뭐 주요 검증 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인사청문회 하면서 몇 가지 의혹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 예. 있었죠.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박민 사장이 면접이었던 10월 23일 이전에 용산으로부터 교체 통보를 받았다라는 것이 증인들이 나와서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어떻게 박장범 지원자를 사장 후보로 결정했는지를 따져보자라고 예. 해서 KBS 이사회에서 현장 검증이 열렸고 그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회의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리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는지 표결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 물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 사장 측근이라고 하면서 박민 사장이 사전에 교체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이 저희 회사 주변에 있는 치킨집에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치킨집이요? 예, 실제로 그 치킨집에서 그러면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들었다 사장 측근으로부터 사전에 교체 통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저희 회사 직원 두 분이 현장에 나가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셨고 예. 저희가 알기로는 과방위에서 행안위에 요청을 해서 그 업체에 좀 CCTV를 한번 확인하는 치킨집 CCTV요. 예. 업체라고 하니까 잘 안 하다는데 그 네. 치킨집의 집에 CCTV를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 예.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날 면접 당일에도 저희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원래 이사회가 열리는 건 오전 10시였지만 그날 아침 7시쯤에 박장범 당시 지원자를 포함해서 여권 이사들이 먼저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 그때 그럼 아니 10시에 회의가 열리는데 한참 전에 어떻게 그 이사들은 모였냐? 누구의 연락을 받고 모였냐? 그러면 누가 안내를 해서 어떻게 네네. 올라갔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져 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따져 물은 결과는 수집한 게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네. 그걸 안내한 사람이 있어요. 예. 이사들에게 안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좀 잡아떼고 있는 것으로 발뺌을 그날 하고 있다. 박민 사장이나 여권 이사들은 안 나온 거잖아요. 현장 검증할 때. 현장 검증할 때는 안 나왔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민 사장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이거 아직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사전에 교체 통보 받았는지. 그렇죠. 당사자니까 네, 사실은 당사자는 그거는 사실 이제 확인을 물어봐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이 뭐 쉽게 얘기하지 못할 것이고 예. 저희들이 어쨌든 요 부분은 방송법에도 위반이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용산에서 통보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통보를 한 사람은 아마 공무원이겠죠. 그렇죠. 그 공무원이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도 해당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예.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사 의뢰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했어요? 있습니다. 하고 아직은 있습니다. 하고 예. 있어요.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이사장 해임할 때 저희가 문제 제기했던 게 당시에 감사원 감사도 진행 중이었고 방통위도 나서서 뭐 사무검사라는 예. 걸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감사원에 권태선 이사장이 출석하기 전날 해임 절차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사무검사를 현장에 나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해임 절차가 네. 진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임 사유를 찾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나 방통위 검사를 진행하기도 전에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거든요. 뭔가 이것도 좀 똑같이 거리 끼는 게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면접을 하기 전에 예. 이미 교체 통보를 했다고 하면 이사회 심의 뭐 의결하는 그게 무력화되는 그러게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네. 문제예요. 그 저희 보면은 이사들이 항상 사장을 뽑을 때 사장 선임과 관련한 규칙을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규칙에 7조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사는 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영향도 받지 않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사장 공모 지원자를 평가해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규정을 네. 스스로 마련을 했거든요. 양심에 털이 났나 봅니다. 그런 거군요. 거의.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네. 명백하게 이사들이 누군가로부터 외부로부터 통보나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찝찝해서 그랬는지 사실 현장 검증할 때도 그렇고 인사청문회 할 때도 그렇고 서기석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이사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서기석 이사장은 해외에 출장을 갔습니다. 예. 그 일부러 그 만들었군요. 출장이 뭐 일부러는 아닌 것 같고 ABU라고 네. 아시아 그건 이제 좀 그 방송연합회 유명하죠. 갔는데 그 주제가 KBS의 ESG 뭐 관련된 거였는데 ESG 이사장께서 뭐 발표를 하지는 않으셨을 네. 거고 그냥 그 핑계를 대고 가신 것 같아요. 네. 출장. 근데 이사장이 출장 가는 거를
소수 이사님들도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인사청문회를 불출석하기 위한 도피성 출장이다라고 네.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고의적이다. 네, 고의적으로 피했다라고 보고 이날 그 현장 검증할 때도 안 왔죠. 그때도 뭐 방송의 독립성이라든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핑계를 댔는데 예. 과연 지금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누구이냐? 만약에 정말 그것이 문제라고 하면 현장 검증에 나와서 실제로 썼던 내용을 밝혀야지. 떳떳하게 네.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러니까요. 밝히면 될 밝혀야죠. 일인데 그런 거 없이 지금 도피성으로 네. 어디 해외를 간다든지 다른 일정상의 이유로 안 나온 이사장들이 그렇죠. 많았다. 네.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그 인사청문회에도 그 노사 이영일인가 노사주관이 나와서 자기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저는 거짓말 한 걸로 보이거든요. 완전히 네. 반대되는 진술을 한 거잖아요. 그럼 위증이나 이런 거나 뭐 이런 걸로도 뭐 처벌받아야 될 것 같고. 그 중요한 위증이죠. 저희들이 예. 봤을 때는 분명히 위증이고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사장이라든지 이 현장 검증을 비롯해서 청문회 때 불출석했던 이사장과 이사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네. 할 것으로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시 40분경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민주당이요 KBS 이사장을 고발하고 사장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예,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니까 어제 KBS 인사청문회 후속 조치 영향으로 현장 검증을 다녀왔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자료를 사무국에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의거해서 이 의결을 할 예정이고 요번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가 되니까 KBS 이사회를 현장 검증을 한 끝에 앞으로 민주당은 지금 이사장을 고발해서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여기에 코멘트 다실 거 있으세요? 좀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계속 국정감사 때도 그랬고 불출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아니면 위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고발 의결은 했는데 고발을 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계속 어쨌든 KBS 이슈든 MBC 이슈든 이 방송장 이슈를 국민들에게 네.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전에 뭐 과방이나 이런 경우 이렇게 청문회 많이 하고 뭐 그 그쵸. 청문회를 며칠씩 네. 늘려서 하고 방송장 청문회도 하고 사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그 이전에 언론학사의 최민희 위원장 나왔을 때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겠다라고 예. 했을 때 저는 국회가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최대한 이 방송장 이슈를 밝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저는 너무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끈질겨요. 옆에서 예. 보면 청문회 뭐 사실 3일씩이나 한 적도 사실 그렇죠. 전례도 없는데 예.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법적인 절차 잘 지켜서 국회에서 이 이슈들을 계속해서 여론화 시켜야 된다라고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팔로잉을 해서 사실은 그 결과도 저희가 네.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일단 화두만 던져놓고 그 뒤에 팔로잉을 그렇죠. 안 하면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네.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뉴스 오로록 언론아싸 이 시간에 이 두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그 이슈를 팔로잉을 해주실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KBS 서기석 이사장이 ABO에 가서 KBS의 ESG에 네. 대해서 얘기했다고 아니 사실 그 발표를 하진 발표한 건 않으셔 아니지만 아니고 아마 뭐 주제가 핑계를 예. 대서 갔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 ESG 얘기하니까 네. 여기서 ESG 할 때가 아닌데 라면서 계속 공시렁 국어 사전, 영어 예. 사전 이런 거 다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말대로.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방송 자유, 공정, 독립 예. 이런 걸 얘기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ESC를 해야 합니까? 자 왜요? 좋네요. 이런 유머 그걸 또 받아주시네. 딜리트. 예 딜리트나 이런 유머와 함께 이야기를 다음으로 전개시켜 보면 ESC. 자,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명 전날 박상범 사장 임명 전날입니다. 22일 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이 됐어요. 네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게 도대체 뭐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풀어주세요. 일단 소송의 내용은 그거였죠. 예. 그 KBS 이사들이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 예. 임명을 받았는데 그 전에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견을 위법하다라고 네. 하는 행정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추천을 한 의결도
위법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위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된 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이사들은 KBS 사장을 선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차기 사장을 뽑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 후보자의 자격을 정지시켜 달라라는 네. 것이 이제 소송의 내용이었고 그런데 남부지법에서는 그 소송을 기각을 한 거죠. 그런데 보면은 남부지법의 판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저는 한 3가지로 봤는데 일단 앞선 2인 체제 방통위의 판결이 위법이다라고 했던 것을 이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라고 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박문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 효력 정지가 됐는데 그거는 박문진 이사님들이 낸 소송을 본안 소송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위법성에 대해서 다투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받아줬던 거지 2인 체제가 위법하다라는 거 아니야라고 남부지법 재판부는 봤고 두 번째로 PD 수첩과 관련돼서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행정처분에 대한 위법이지 대통령 임명까지 다투는 건 아니야. 영역이 다르다. 네, 영역이 다르다. 그래서 그대로 가져올 수 없어. 예.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행정법원 판결에서도 뭐 문제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거는 제대로 된 재판에서 다퉈야지 가처분 이런 걸로는 다툴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핑계도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좀 제일 화가 났던 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라는 취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정말 명백한 하자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위법의 가능성 때문에 예. 임명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남부지법의 판단이었는데 저는 이것은 정말 법리만 갖고 하는 얘기지 실제로 KBS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한국 사회에서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고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KBS 사장 선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 얼마나 공정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판결이지 않나. 그냥 뭐 한마디로 재판부가 별로 의지가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KBS 구성원들 굉장히 화나겠어요. 이번 이 판결로 인해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MBC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박문진 이사와 관련해서 이게 다른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좀 국민적인 어떤 일반인의 법 감정과는 네. 좀 다른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의 판결문에 보면 박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을 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거다. 그래서 추천한 그 내용을 갖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에 약간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임명의 재량권을 크게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인 거예요. 우리는 방통위가 이제 위법하게 예. 박문진 이사는 임명했으니까 이거는 정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전 이게 뭐 2인 체제가 합법이다. 라고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뭐 다른 쪽에서는 뭔가 프로파간다 선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판단은 아닌 거고 2인 체제 자체에서 뭐 법적 다툼이 아직 있다 이걸 중단시킬 정도로 아직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그거는 본안에 가서 해야 되는데 KBS, MBC 차이점은 임명권자가 방통이냐 대통령이냐의 좀 차이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게 방통위의 그 불법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서 단계 네네.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의 논리면 방통위가 불법적인 행위를 해도 사장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 버려도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시간이 가서 뭔가 결정이 나오면 그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 법원이 조금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아쉬움이 되게 K본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들 봤을 때 약간 이해되기 어려운 판결 아니었나. 그냥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 법원의 판결이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굳이 특정인을 뭐 언급할 필요는 없을 예.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대학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졸업까지 다 취소가 되고 예. 대학원 입학도 취소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 사례들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입학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학 생활을 충실히 하고 학점이 좋고 예. 이렇게 하면은 졸업할 자격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졸업을 취소를 했다라는 걸 저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천에 불법이나 위법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했으니까는 뭐 그거는 모르겠어. 대통령의 임명권이 더 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가 1시간 이진수 김태규 둘이서 1시간 반 만에 아무런 심의도 네. 없이 이사를 결정해 버린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MBC의 박문진 이사 그렇죠. 임명에 저걸 정지시켜 버린 거고 똑같잖아요. KBS도. 근데 이런 상황을 법원이 정리하지 않으면 이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방통위는 그렇죠. 그거 이제 효력정지 신청하니까 재판부 기피 신청해 갖고 네. 시간 끌잖아요. 네. 그 사이에 이렇게 그냥 임명해 버리고 그럼 이 사람들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KBS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법상 가치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걸 침해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행위들을 법의 맹점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법원이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누가 봐도 KBS의 공정성, KBS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KBS를 완전히 정권이 장악하기 위한 절차라는 게 온 국민이 알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걸 법원이 제동을 못 건다. 오히려 지금 이런 식의 재판부의 판단은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면죄부만 주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 거죠. 오히려 그것이 뭐 법적으로 문제 없어. 네. 억울하면은 나중에 다퉈 이런 식이 돼버리고 있으니까는 당장 지금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쏙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입김에 법원이 보조를 맞추는 것 네.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런 합리적인 그러니까 의심을 할 지금 수밖에 상황에서 없다. 과연 지켜져야 하는 것이 예. 공영방송의 독립, 공영방송이 누려야 할 방송의 자유인지 아니면 박장범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장 후보의 자격 그거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예. 좀 잘못 판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판결문 보면 법원도 나름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세세하게 예. 써놓긴 했어요. 판결문을 직접 갖고 지금 여기 오셨어요? 봤는데 저는, 예. 얼렁뚱땅 뭐 이렇게 네. 하진 않았어요. 논리를 되게 세세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자체가 좀 더 적극적인 판결, 적극적인 판단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이 너무 상대적으로 이것 때문에 네. 앞으로 벌어질 상황이 너무 끔찍한 사안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걸로 보세요? 끔찍한 상황? KBS 좀 답답하지. 일단 뭐 예. 박장범 사장이 취임하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했던 게 더 이상 KBS가 정권의 의혹이라든지 치부와 관련해서 외면하거나 예. 덮는 보도 이런 것들로는 부족하다. 이제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파우치라고 했던 네. 것처럼 적극적으로 정부 여당의 편을 드는 선전을 해라. 뭐 저는 그런 시도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KBS 이슈 다룰 때 박장범 지금 사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박장범 사장이 그동안 앵커로 일을 하면서 뉴스 앵커 멘트를 고친다든지 기사 작성에 개입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소개해 드렸었거든요. 앞으로 그럼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사장 임명 과정과 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보시나요? 이제 그렇게 할 사람들로만 주요 자리를 또 채우겠죠. 인사권을 네. 이제 행사를 해서 예. 지금 뭐 좀 있으면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박민 체제에서 제일 현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렇게 박민이 아무리 방송을 모른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KBS에 들어와가지고 어쩜 이렇게 실력 없는 사람들만 쏙쏙 뽑아서 쓰는지가 너무 화가 났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실력 없는 사람들을 쓰지 않고 정말 교묘하게 세련되게 네. 방송을 잘 우리 흔히 전문용어로 마사지 한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5일 어제였죠.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무죄로 나오니까 원래는 뉴스 특보를 편성을 했다가 방송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축소했어요. 네네.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걸 눈여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게
하다못해 우리가 뭐 야구 중계를 한다든지 축구 중계를 하더라도 기상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란 이안해서 대체 편성을 준비를 예.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 편성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을 아예 새로 가는 게 아니라 아니 유죄가 나왔으면 유죄가 나온 대로, 그렇죠. 무죄가 나왔으면 무죄가 나온 대로 향후 전국을 전망해 보다든지 아니면은 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무죄가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예정됐던 특보 편성을 바꿨다? 네.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금 KBS 방민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무능력한 사람들이다. 어쩜 이렇게 해도 티가 나게 우리는 무죄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예.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일을 선택을 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박장범 체제에서는 아마 이런 거죠. 박장범 체제에서는 아마 편성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네. 그런데 무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무죄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그 시간 동안 계속 떠들겠죠. 안에 있는 조직원들은 자괴감이 들겠어요. 자괴감이 지금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그 박장범 앵커가 사장 후보자가 됐을 때 기자 495명이 예. 연명 성명을 냈던 것도 실명으로 그 바로 기수별로. 자괴감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내가 쓴 기사를 그렇게 마사지를 해서 정권에 유리하게끔 하고 뭐 현 정부의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는 불리하게끔 하는 그런 식의 앵커 멘트를 했던 사람이 사장이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괴감과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기자들이 연명 성명을 냈던 것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더욱 심해지겠죠. 그래서 예. 좀 사실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은 이 분노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성명도 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체화가 되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체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진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저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 저항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항을 하다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안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체념하게 네, 되는 상황이 그게 가장 위험한 가장 상황이에요. 위험하죠. 네네. 가장 안타까운 네. 상황이고. 근데 MBC는 기존에 MB 정권 때 이미 이런 역사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뭐 KBS도 그래. 마찬가지였고 MB도 많이 M은 더 심각하게 그렇죠. 겪었죠. 그런 그때 상황.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반추해서 떠올려 보시고 K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어땠는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7년 이제 파업하고 할 때 뭐 그 2012년 파업하고 사실상 파업에서 패배하고 다 뿔뿔이 쫓겨났고 막 상암 MBC에 예. 놓으면 또 조합원들끼리 모인다고 멀리 뭐 구로 네. 뭐 광화문 뭐 잠실로 쫓아내고 네.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쫓겨나 있는 사람과 안에 남은 사람들 그 안에 남아서도 계속해서 기사들이 이제 제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근데 내부에서도 계속 게시판이나 이런 것 통해서 예. 계속해서 저항하고 조합 중심으로 계속해서 뉴스 모니터링해서 알리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해 왔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현장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내가 하고 싶은 뉴스, 국민들 편에 선 뉴스가 못 나가니까 거기에 대한 체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예. 그러니까 사실 세월호 관련 참사 보도 참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때도 뭐 다시 또 저항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하고 그러면서 2017년에 다시 파업에 들어갈 때 국민들께 사실 죄송하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그래도 계속 싸우지 못했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싸우지 못했다는 거를 이제 사죄를 드리고 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렵겠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하는 게 중요하다. 예. 국민들이 저는 그걸 봐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불씨가 사라지면 안 된다. 예, 예. 우리 박 본부장님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그래서 벌써 사실 그런 체념에 대한 네.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뭐 MBC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공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지배구조를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예.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KBS만 하더라도 한 3번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부에서 야 그냥 KBS는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정권 바뀌면 정권 바뀌는 대로 가는 게 그냥 속 편하다 우리도.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그냥 KBS 사장도 임기 한 5년 해가지고
정권이랑 어. 맞추자. 대통령과 맞추자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가. 전 그런 분들이 나쁜 분들 같아요. 자꾸 이렇게 패배주의를 막 확산시키는 분. 우리가 할 건 없어. 어차피 어, 안 돼. 그쵸. 이런 의식들을 너나 우리나 쟤네나 똑같아. 네. 뭐 이런 다르거든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똑같다는 다 식으로 똑같다. 물타기 하고 예. 세상은 안 변해. 그쵸. 다 패배주의, 그놈- 회의주의 예, 또 그 예. 안에서도 갈라치기를 네네.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도 좀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다시 바뀌어서 사장도 바뀌고 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방송이 어떤 방송이냐. 우리가 뭐 말로는 국민의 방송이라고 하지 말고 국민의 방송이 어떤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송을 하겠다라는 좀 비전을 세우는 작업 또한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분들도 네. 좀 부탁을 드리고 싶으면 내부의 구성원들만 KBS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시민분들도 KBS를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어요. KBS 주인은 사실 국민이고 그렇죠. 시민이잖아요. KBS가 밉고 엉터리 방송한다고 해서 KBS를 그냥 포기해버리자고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되게 큰 자산을 적폐 세력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그럼 국민의 재산이 강탈당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KBS를 시청료 내시고 수신료 내시는 분들이 KBS가 이렇게 엉망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고 지적하고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응원해주고 이게 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예. 말 그대로 공중파는 공공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재산권 행사해야죠. 그렇죠. 예, 재산권을 네. 제대로 행사해서 우리가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득과 혜택을 봐야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 KBS가 제공하는 컨텐츠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해 버리면 내 재산권 그냥 침해당하는 그렇죠. 거니까 예,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수신료를 내시는 이유가 그래서 수신료를 내시는 거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가 뭐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촌동네 가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KBS에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잡고 취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그분들 얘기를 저 오늘 이거 취재하러 온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올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냉정하게 뿌리치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수신료를 내시는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수신료라는 게 그분들한테는 KBS를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드리는 거고 KBS에서 일하는 우리들한테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을 의무를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수신료의 가치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청자분들 국민들께서 KBS를 포기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하시니 앞으로 박장범 사장의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리에 네.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당부를 드려 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 봤는데 조금 더 이 얘기 한번 여쭤보죠. 방통심의위원회가 KBS에 중징계 내린 심의 결과를 내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난 10월 9일 날 한글날 경축 기념식을 중계를 하면서 공연이 있었는데 그게 제 노래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글하고 관련된 것이었고 거기에 노래 제목에 이제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해서 저기 지금 자막이 예, 나가네요. 하는데 아, 저 자막이 잘못됐죠. 예. 저거 사실 보고 많은 분이 뭐가 잘못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기역 니은 기역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그게 맞죠. 그런데 예. 오기죠. 어떻게 보면 오타일 수 있는데 한글날 경축식인데요. 그러니까요. 한글날 경축식에 저런 일이 빚어진 게 사실 좀 KBS 구성원으로는 좀 부끄럽고요. 예.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저런 부분이 관련해 가지고 그 광복절 때 나비부인 편성 때도 그랬지만은 과연 사측이 계속 임명동의제 이런 부분들을 거부를 하면서 편성권이라는 게 사측에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방심위에는 징계 내용 중에 관계자 징계가 있습니다. 예. 방송과 관련된 관계자 징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방송 종사자들, 제작 실무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제작과 관련된 판단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상급자에게 위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의 처분과 관련된 거를 예. 상급자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명 동의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것 같은 경우와 관계자 징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KBS 사측이 이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편성권이 사측에 있다라고 하면 사측은 그 책임 자체도 저건 우리 시사 제작국에서 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시사 제작국장이 징계를 받아야 될 텐데 이번엔 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 넘어서 본부장이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사장이 받아야 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네. 관계자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가 약간 관전 그렇죠. 포인트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방심위에서 관계자 징계는 상당히 큰 중징계거든요. 물론 MBC에는 엄청나게 남발을 했죠 그런 예. 것들을. 근데 KBS에서 관계자 징계라는 게 약간 이례적이긴 하고 이 사안이 관계자 징계까지 갈 사안인가가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관계자를 KBS가 누굴 대상으로 해서 징계할까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과연 뭐 재심이나 이런 걸 신청할지도 약간 예. 궁금하기도 하고 아니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관련자 징계했을 때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될 만한 자막이라든지 네. 이런 거 굉장히 물고 센 징계도 내리고 막 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성격이 다른 거긴 하니까 근데 일단 어쨌든 뭐 방심위에서 저 징계한 것도 실제로 처분이 효력이 있으려고 하면은 방통위에서 의결을 해야 그렇네. 되는데 네. 의결을 지금 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아마 저기 그럼 재심하려면 좀 시간이 그렇죠. 걸리네. 재심을 신청하려고 하면은 처분서를 받아야 되는데 처분서가 일단 오려고 하면 상당 기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세게 때렸을 수도 있겠다. 당장 뭐가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 방심위도 3인 체제잖아요. 거기다 9명이어야 되는데 방통위 1인 체제에 비슷하게 방심위도 3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심위가 사실 MBC에 대한 징계가 류일임이 지금 막 도둑 네. 선임해갖고 자기 지금 3명 갖고 운영하면서 제재 수위가 좀 줄었어요 옛날보다 강도도 약간 약해졌고 그게 이 3인 체제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방심위 3인 체제가 법적으로 또 제동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사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게 나오는 거는 방통위가 1인 체제여서 지금 당장 처분을 내릴 수 없으니까 네. 또 이제 슬금슬금 수위를 높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KBS와 MBC와 관련한 이야기를 이쯤에서 감사, 마무리를 뭐 감사 하려고 얘기 하고 감사 진행하는 얘기를 좀 해볼까요? 감사 이 질문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KBS 이사 7명이 감사 막장 선임까지 시도하려고 했다는 얘기던데. 저희들이 누누이 얘기하는 게 어쨌든 예. 지금 이번에 신임으로 선임된 이사 7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추천한 해서 임명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무자격이다, 자격이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근데 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차기 감사 선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장 임기가 12월 9일까지고 지금 감사님 임기가 12월 27일까지예요. 그러면 차기에도 새로운 이제 감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 그 감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KBS 감사는 이사회 임명 제청을 받아서 방통위가 임명을 하거든요. 근데 방통위가 지금 1인 체제이기 예. 때문에 이사회가 임명 제청을 해도 방통위가 임명을 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감사 임명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 감사 임명 추진 대상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망에 오른 사람.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하나같이 보면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보도를 야 최순실이 대통령 측근 맞아 증거 있어라고 얘기했던 당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를 막았던 예. 정지환 전 보도국장 네. 그리고 공정언론 국민연대 대표 겸 공헌이었구나. 미디어 X 아. 발행인을 했던 김대회 전 네. 창원 총국장 그리고 KBS 경영평가 보고서를 쓰면서 노영방송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적인 경영평가를 했던 김윤로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냥 이분들이 하나같이 뭐 사실은 부적격자들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낸 감사 직무 계획서에도 보면은 과거에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어났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징계하겠다. 뭐 이런 식의 역사를 되돌려고 하는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반동적인 직무 계획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직무수행 계획서에 보통 그런 거는 명시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뭘 하겠다는 것인지가 굉장히
좀 어이가 없고 이렇게 어이없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감사를 자격 없는 이사들이 무리해서 미리 선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도 분명하다. 다시 한번 KBS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라는 것이고 예. 박장범 체제 내에서 예를 들어서 비판 목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감사의 칼을 휘둘러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를 죽이려고 하겠죠. 아. 그나마 KBS가 박민은 갈았지만 감사를 못 갈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감사마저 그렇죠. 자기 편으로 안 치면 이제 KBS를 감시할 내부에서 합법적인 어떤 수단을 갖고 감시할 수단마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게 참 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박장범 사장과 지금 감사진이 서로 합심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렇죠. 하면 직원들은 여기에 무력하게 그냥 당하고 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밖에 없죠. 구조가 예.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 같은 경우가 임기가 어쨌든 12월 27일까지인 네. 거거든요. 근데 사장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저희 방송법에 보면은 후임이 없으면 계속 쭉 가도록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감사는 방통위가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계속 쭉 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선임을 하겠다. 예. 이 얘기는 지금 현직 감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힘을 더 빼는, 압박인 거죠. 그렇죠. 이제 감사 후임 정해졌으니까 네. 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게요. 뭐 그런 식의 신호이지 않을까. 그 직원들은 뭐 프로그램 만들 때 진짜 말 그대로 뭐 감사실에서 법카를 턴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근태를 관리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꼬투리 잡으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치졸한 방식으로 저희들은 장악할 수도 금태 있다. 같은 걸 좀 건드려서 예. 저희들이 다 지금 노동법을 다 위반해서 근무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오히려 그 부분을 좀 아 오히려 주 지금 52시간 초과하고도 네. 그런데도 예. 올리지도 못하고 뭐 예. 많습니다. 아, 지금.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군요. 네, 지금 감사님이 그런 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새로운 감사들은 왠지 다른 먼지 털기에 더 혈안이 그러게 되지 말입니다.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언론아싸 토론회가 지난주에 있어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네네. 그 두 분이 패널로 참가하셨나요? 그 자리에? 네네 각각 다른 세션에서 아, 네, 네. 하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습니까? 언론아싸 토론회에서. 아, 언론왔어. 저는 이제 본부장님은 패널로 참석했고 저는 이제 관객으로 그 예. 지켜봤는데 아, 언론왔어가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이었구나라는 거를 학문적으로 아, 기기자고요? 네. 학문적으로 막 교수님이 발제를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오마이뉴스 예. 팀장님 또 이제 그 슬로우 뉴스 네, 슬로우 뉴스 이정환 대표님 얘기하시는데 약간 언론화사에 대한 애정도 듬뿍 담아서 기존의 언론화사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견해들을 좀 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언론화사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약간 그 생각도 있는데 끝내기 쉽지 않겠구나. 좀 더 계속 혁신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언론화사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예.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는 아, 그날까지 그러니까요. 해야 되니까 아, 왜 자꾸 발을 빼시려고 빨리 거예요?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겠다. 정상화를 빨리 시켜야겠다. 참여하신 소감이 어땠어요? 언론아싸 토론회? 요천 부문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부에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언론아싸에 대한 가치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높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던 예. 자리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리에 와서 언론아싸라고 해가지고 뭐 얘기를 하고 각 방송사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 못지않게 이런 매개고리를 통해서 각 언론사들이 연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는 예. 거 저는 그게 참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아싸가 갖는 의미는 정말 우리가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잖아요. 네. 모르고 사는데 일선에서 노력하시는 우리 본부장님들 그리고 그밖에 다른 직원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제작에 임하고 네.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방송사를 네네.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결국에는 이게 공영방송의 중요성 네. 왜 필요한지와 연결이 되니까 이런 작업들은 정말 말씀 그대로 네. 공영방송이 정상화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미 처장님은 좀 부드럽게 하라고 텐션을 높여서 하라고 네, 하지만 네. 이런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또 저희가 진지하게 해야 네, 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200분 넘게 보시다가 지금 조금 네. 빠지긴 했는데 예 그래도 많은 분들 KBS 내부에 열심히 민주적인 사람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건 소수지 않을까요라는 약간 그런 얘기도 남겨주셨고요. 댓글로. 저희 소수 아니죠. KBS 본부가
제일 많습니다. 조합원은 네, 한 절반 가량 되고요. 예. 저희하고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지금 좀 더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알려 나갈까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사실은 그렇게 저와 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다수이기 때문에 또 KBS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또 KBS가 또 금방 네.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셜록 홈즈님이 네. ESG 얘기할 때 네. END 엔드 해야죠라고 해서 네. 그거보다 ESC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KBS의 어떤 방송 장악을 엔드. 엔드하자 ESG 할 때가 예, 아니라 ESG를 ESC 할 때까지, 그러니까요. 엔드 네. 할 때까지. 네. 예, KBS 노조 힘차게 싸우소서라고 물처럼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님께서 주셨어요. 네. 예. 지금 실시간으로 저희가 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뭘 메시지를 하나 확인해야겠습니다. 이진희 님이 최민희 의원이 KBS 관련 얘기를 할 때 KBS 노조에서 대들더군요. 그냥 정치적으로 우리를 놔둬라. 우리는 우리가 지킨다. 라는 얘기를 다른 노조인가 보죠. KBS 다른 노조, 보수 노조 쪽에서 이런 얘기를 언제 했나 그런 보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 과방위에서 최민희 의원 발언을 할 때 KBS 노조에서 대들었다면서. 그거는 KBS 노동조합이겠죠. 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아니라. 조합이겠죠. 네. 근데 그런 얘기를 했던 예. 기억이 있죠.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네. 우리 KBS 노조 위원장님의 희대에 또 이제 네. 유행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유행어죠? 그잖아 그 다들 최민희 위원장이 저한테도 물었고 똑같이 네. 물었지 않습니까? 그 300만 원짜리 네. 파우치백 네. 사진을 보여주면서 레이디 디올 파우치 중에서 뭐가 핵심어냐라고 네. 물어봤을 때 우리 허성원 위원장께서는 레이디라고 처음에 답변을 하셨어요. 네. 레이디. 예, 본인 핵심 단어는 레이디다. 였던 것 같아요. 예, 네. 이분은 ESC 하는 걸로. 저 저희 지금 이해가 안 이해를 못했어요. 레이디가 왜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제품 명과 제품의 관련해서 정식 명칭이 레이디 디올 디올 파우치. 파우치. 이거 그래서 중에 뭐가 핵심인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아하. 그분은 레이디. 박장범 사장은 예. 파우치가 파우치가 핵심이라고 핵심. 했고 네. 저는 디올이라고 했고 예. 허성원 위원장은 레이디라고. 했고 다들 이게 참 같은 걸 보고도 그냥 생각은 참 그러게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추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실시간 방송 지금 네. 그 노조는 어떤 노조인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그 노조가 맞다면 맞다면 그냥 뭐 지난해 수신료 분리고지가 용산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했을 때 네. 그동안 KBS가 편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수신료 분리고지는 지금 경영진의 책임이다라고 하면서 김희철 사장이 퇴진해야 된다라고 요구했던 노동조합입니다. 몇 명 있죠 지금 가입 인원이? 최근 정보로는 일단 한 700명대인 것 같아요. 700명대 전국. KBS 본부는 전국에서. 2,000 저희는 2,1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예. 수적으로는 확실히 열세 있는 분이죠. 노조네요.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식 명칭이 이제 산별 노조다 보니까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 전국 언론 노동조합 MBC 본부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그 사이를 파고들어서 KBS 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이렇게 타이틀을 그러니까 달고 있으니까 헷갈리죠. 시민분들 헷갈리죠. 네. KBS 노조, MBC 노조하면 네. 저희를 생각하는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기사들 중에 네. 그 소위 제3노조라고 하죠. 네. 그분들이 낸 목소리가 기사화돼서 엄청 크게 나오는 경우도 그러니까요. 많이 있어요. 네. 오해를 하시죠. 그럼 그 기사를 보고. MBC는 사실 그분들 한 100분 정도밖에 안 계시거든요. 저희는 한 1,900 네. 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 100분은 그 내부에서 목소리를 그렇게 진짜 실제로 크게 내십니까? 개인별로. 개인별로는 못 내시죠. 게시판에 이제 글 쓰고 네. 계속 이런 성명 내고 하는데 그거를 국민의힘이나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뭔가를 하면 그걸 또 내부에서 키우고 그걸 국민의힘이 받아서 MBC 제3노조는 네. MBC 노동조합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내는 선전을 거죠. 하니까 마치 되게 MBC 내부에 큰 목소리가 그러게요.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되죠. 예. 한번 그 이번에 언론사에서 공동 언론 장악 카르텔 공동 취재를 예. 했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도 이번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모아서 한번 아. 공정언론국민연대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또 한번 아이템까지 제공하는 또. 아이템을 예를 들면 제3노조라든지 네네. 그 노조와 그 공정언론연대, 국민연대. 공언연이라고 하죠. 네. 거기랑 같이 묶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 수 네네.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어요.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두 분의 수다가 끝이 없네요. 네. 아니, 끝낼 수가 없네. 오랜만에 나오니까 이제 좋네요. 아, 이게 오랜만에.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막 좀. 예. 자, 이제 ESC 하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네. 예, 요정 엔드. 본부장님, 엔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 목요일에 앞서 저희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파우치 박장범 아웃 퇴근길 버스킹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동아면세점 앞에서 열립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조그마한 파우치도 가지실 드립니다. 수 예.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가셔서 힘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11월 마지막 주에 방송을 해드렸고요. 두 분과 인사 나누면서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뉴스 오로록과 언론아사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